안녕하세요. 마음이 쉬는 곳 심쉼 낭독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상상치유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건강 전문 작가인 이송민님의 책으로 작가는 병원에서 명쾌한 해법이 없는 어머니의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해 공부하고 많은 환우들과 소통하면서 건강의 핵심 키워드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을 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상치유를 권합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어도 상상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온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비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흉악범에게 팔이 잘리고 외딴 곳에서 죽어가던 한 여성이 있었다. 손목 동맥이 잘린 그녀는 출혈도 없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스스로 목숨을 구했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녀는 말했다. 자신을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무적의 사이보라고 상상했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가? 4,000개의 빵을 먹으면 낫는다. 는 특이한 믿음을 가진 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실제 4,000개의 빵을 먹고 난 후 거짓말처럼 암이 치유되었다.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와이의 어느 정신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단지 차트만 보면서 환자에 대한 생각을 정화해서 중증 정신병을 낫게 했다. 그것도 정신병원에 수용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기막힌 얘기를 하나 더 하자. 중국의 한 대한의학 병원에서는 상상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했다. 의사와 환자가 마음을 모아 악성 종양이 낫는다는 상상에 집중한 결과 2분 40초 만에 종양은 사라졌고 그 수술 장면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말도 안 돼. 과장된 얘기겠지.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학자나 의사에 의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이다. 이외에도 믿기지 않는 치유담은 무수히 많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적인 치유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별한 소수의 기적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과학은 그런 기적이 특정 소수만에 불가해한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무한한 힘을 가진 마음의 생리작용이자 양자적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낸 것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심리신경 면역학에서부터 생각 에너지가 지닌 무한대의 힘을 밝힌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과학은 마음의 치유력을 분석해서 기적적 치유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해하지 못해 불가사의하게 여기던 기적의 원리를 마음이 일으키는 일반적인 작용이자 양자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밝혀낸 것이다.
이는 곧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많은 학자들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크나큰 힘을 과학의 메스로 철저히 해부해보자. 그래야만 불치, 난치, 허약, 비건강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마음이 해방될 것이다. 마음 상태가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변할 것이다. 아 하고 깨닫는 순간 편견에 묶여있던 치유 시스템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갈 것이다. 기적을 낳은 말 한마디. 일본의 외과 의사 다케나마 후미요시 박사가 어느 유방암 환자를 치료할 때의 일이다. 그녀는 수술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었다. 암세포가 뼛속까지 퍼졌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은 통증과 같은 고통스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케나카 박사는 환자에게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없었다. 말할 기회를 찾으며 우선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 후 7년이 지난 어느 날, 박사는 병원 복도에서 건강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집에 돌아가 쉬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푹 쉬니까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던데요. 다케나카 박사는 그녀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보면서 어찌된 일인지 확인했다. 암이 온몸에 퍼져 있던 7년 전보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동안 아무런 병세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다. 자연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분모. 임상심리학자인 엘머 그린 박사는 암이 자연 치유된 400여 명의 환자들의 사례를 찾아 그들이 완치된 이유를 연구했다. 현대인의 목을 죄고 있는 무서운 암을 그것도 별달리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어떤 이는 인삼액기스를 열심히 먹었고 어떤 이는 포도즙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빵 4,000개를 먹으면 낫는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 진짜로 나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고산지대에 살면 암이 치료된다고 믿고 실천한 사람도 있고 종교의 의지에 자연 치유된 사람도 있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었고 공통점을 찾기 힘들었다. 그린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이다. 의학의 도움 없이 암을 자연 치유한 환자들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발견된 공통분모라는 말이다. 설령 병원에서 불치 혹은 죽음을 선고받았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병과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치유를 촉진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또한 식이요법이든 대체요법이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치료법을 찾아낸다. 긍정적인 감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은 이렇듯 환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치유 요소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그 확신만으로도 치유를 유도한다. 믿음의 치유력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다. 프랑스의 약사인 에밀 쿠에 박사는 팔던 약이 떨어지자 약을 달라며 호소하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유효 성분이 없는 약을 내주었다. 그런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며 계속 약을 찾았다. 그것을 보면서 쿠에 박사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론을 만들었다. 병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실제 치유작용이 있다는 말이다. 위약 효과는 결국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치유력을 키우는 과학적 도구, 상상. 수많은 의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증명했듯이 치유와 건강의 열쇠는 바로 마음에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고 건강에 대한 믿음과 사랑, 기쁨,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치유작용이 일어난다. 상상은 마음을 긍정화하는 과학적 도구이다. 상상을 통해 실제 긍정적인 감정과 치유력을 높이는 생리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이 밝힌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때와 그 일을 실제로 할 때 뇌의 유사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 스테판 코슬리 교수는 상상할 때와 직접 눈으로 볼 때의 뇌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슬린 교수는 실험에 참가한 8명에게 그려진 막대의 길이를 서로 비교하라는 과제를 주고 그림을 실제로 보고 있을 때와 상상할 때의 뇌 활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상을 할 때도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과 실제 자극이 뇌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다. 앞에서 소개한 사이보그라고 상상한 여성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 영화에서도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실제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흉악범에게 팔이 잘리고 외딴 곳에 방치되었던 그녀는 손목 동맥이 잘렸지만 출혈도 없이 살아났다. 자신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무적의 사이보그라고 상상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스스로 초능력자라는 생각이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작용해 무의식에서 출혈을 막는 생리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 극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는 상상만으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레몬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기도 한다. 긴장된 상황을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상상만으로 기운이 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우리의 뇌가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상 임신의 경우도 아이를 원하는 간절한 생각이 입덧을 일으키는 등 진짜 임산부와 같은 생리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내 현실을 만든다는 점이다. 양자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 에너지는 물질을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다. 우주를 가득 메운 양자들은 우리의 생각 에너지에 바로 반응한다. 우리가 허공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양자들은 빠르게 변한다. 물론 그런 변화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면 허공 속에 구름처럼 퍼져 있던 양자들이 우리의 에너지에 반응해서 시선을 준 곳으로 빠르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보는 순간 물질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양자들은 평소에는 에너지, 즉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인간에게 관찰당하는 순간 물질인 입자로 바뀐다.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물질은 우리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자 물리학이 이끌어낸 혁신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가능성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이 곧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나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에는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인가. 우주에 더없이 강력한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일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양자적 가능성은 뇌과학이 말하는 뇌가소성, 뇌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무한대의 능력, 유전학이 말하는 유전자의 잠재력, 심리학이 말하는 잠재의식, 종교가 말하는 신성, 영혼, 그리고 초의식, 우주의식, 직감, 심령, 내면의 지혜와 같은 의미이다. 모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컫는 다른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과 세상의 창조자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기술을 활용하면 건강을 비롯한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자신이 기적의 씨앗이자 기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 상상.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자신과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이다. 우리가 의식을 집중해 계속 생각하면 양자들은 자신이 꿈꾸는 물질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얻은 우주의 법칙이다. 물리학자들의 위대한 발견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상상이다. 양자 세계에서 상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고 기적을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해서 상상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계관이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세계관의 가치에 눈뜬 21세기는 사회의 전 분야에서 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의학은 물론이고 심리학, 성공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시각화 기법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상상 훈련을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원리는 이렇다.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계속 상상하면 자기 내면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꿈을 현실화할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성공의 기회와 귀인을 알아보게 되며 삶의 의지가 샘솟으면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성공학자들은 꿈을 반드시 이룬다고 믿고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꿈을 선명하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등의 상상 및 정신훈련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오늘날 성공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낫는다는 믿음으로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상상하면 치유 의지가 샘솟고 인체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단지 상상으로 말기암에서 해방되다. 생존 확률이 5%도 안 되는 말기 인후종양에 걸린 60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침을 거의 삼키지 못했고 숨쉬기도 어려운 위중한 상태였다. 몸무게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45kg의 앙상한 모습이 되었다.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무렵 칼 사이먼튼 박사를 만났다.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준 유일한 의사였다. 사이먼튼 박사는 그에게 상상치유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비록 위독한 상태였지만 희망을 갖고 상상치유를 시작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15분씩 이완과 상상치유법을 실시했다. 상상치유를 시작할 때는 우선 몸의 근육에 정신을 집중한 다음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모든 근육에 긴장을 풀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충분히 이완된 상태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멋진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인후에 있는 악성 종양이 파괴되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렸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처럼 방사선이 수백만 개의 작은 에너지 탄환이 되어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했다. 또한 체내 백혈구가 종양 주위로 모여들어 죽은 암세포를 추려 간과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그렸다. 종양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 완전히 치유된 모습도 떠올렸다. 상상치유를 시작한 후 그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운을 되찾으면서 체중도 늘기 시작했다. 기력을 점점 회복한 그는 상상치유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스스로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내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인후종양에서 회복된 그는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관절염의 고통을 없애는데도 상상을 이용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백혈구가 팔과 다리의 관절 표면을
윤이 날 때까지 매끄럽게 고르고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관절염 증상은 차츰 줄어들었다. 때때로 다시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 낚시를 즐길 만큼 나아졌다. 그 환자는 사이먼튼 박사가 암 환자를 위한 상상치유법을 체계화한 후 맡은 첫 번째 환자였다. 사이먼튼 박사는 극적으로 회복된 환자를 처음 만난 것이 자신에게도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성공적인 치유 사례를 통해 상상치유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낫는다는 생각과 말로 완치되다. 내과의사 디펙 초프라 박사에게 어느 날 매력적인 여성이 찾아왔다. 생기가 넘치는 그녀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초프라 박사는 그녀의 병력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더없이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한때 임파선암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것도 골수까지 암세포가 퍼진 말기 상태에서 회복된 병력이었다.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궁금했던 초프라 박사는 그녀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 물었다. 부모가 모두 의사였던 그녀는 암 진단을 받은 후 부모의 권유대로 큰 병원에 입원해 바로 화학요법을 받았다. 그런데 화학치료는 그녀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곧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몰래 병원을 떠났다. 가족들이 찾을 수 없는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머물며 조용히 삶을 돌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상상치유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고 책에 나오는 대로 혼자 실천해 보았다. 병이 완전히 나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상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병원 검사를 받았을 때 말끔히 나은 그녀를 보고 의사들은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발적인 치유라는 예외적인 사례로 여기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치유의 근원이라고 믿는 초프라 박사는 그녀로 인해 상상치유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나는 완전히 낫는다 는 말을 10분간 반복했다고 한다. 자신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낫는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초프라 박사는 그녀의 빠른 쾌유가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 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환자들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지켜본 초프라 박사는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실제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용서와 사랑의 상상으로 치유되다. 30대인 엘렌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는 빠르게 퍼져 뼛속까지 전이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칼 사이먼튼 박사를 만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각화 훈련을 계속했다. 상상을 통해
평생 따라다녔던 분노의 감정을 털어낸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상상으로 용서하면서 엘렌은 어머니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망친 자신에게 더 화가 나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후 상상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좋은 일이 생기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도 열심히 상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변해갔다.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고 종종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그녀는 차츰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활력을 얻었고, 당연히 건강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상상치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상상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오랜 분노로부터 노연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삶의 평화를 얻었다. 2분 40초 만에 사라진 방광암. 마음의 힘을 강의하던 어느 강연장에서 한 영상물이 공개되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어느 대체의학 병원의 시술 장면을 담은 4분짜리 영상물이었다. 영상 속의 병실 침대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다. 온갖 치료를 다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한 말기 방광암 환자였다. 그녀는 진정제와 마취제를 쓰지 않아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다. 병실에는 3명의 의사와 초음파 기술자, 카메라를 든 사람, 그리고 환자까지 모두 6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 초음파 기술자가 환자 앞으로 나와 그녀 몸속에 종양을 비출 기기를 설치한 후 작동시켰다. 실시간 모습을 그대로 담은 영상물을 통해 치료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시술이 시작되자 의사들은 마음을 집중한 후 일종의 기도를 반복해서 읊조렸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환자의 종양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강화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른바 상상수술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양이 파르르 흔들리면서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를 반복했고 결국엔 흐릿해진 후 사라졌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준 시술이다. 상상수술을 한 의사는 생각의 힘으로 종양을 없앨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또한 생각에 집중하는 능력도 남달랐으리라. 아마도 모든 의료진과 환자에게는 상상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확신에 찬 상상 덕에 환자의 몸에서 종양이 사라지는 데는 겨우 2분 40초가 걸렸다. 심리신경 면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환자의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감정이 기적적인 치유작용을 촉진하는 생리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이다. 양자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수술에 참여한 이들의 응집된 생각이 몸의 물리적 변화를 낳는 강한 에너지로 작용했다는 말이 된다. 양자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역설해온 그렉 브레이드는
한 강연장에서 이 상상수술 영상을 접한 후 세계에 널리 유포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힘을 일깨우기 위해 양자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생각과 믿음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놀라운 상상 시술인 셈이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난 소생력.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있었다. 서구 신사상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신비주의자 네빌 고다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는 앙상한 모습으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네빌은 청년에게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 설명하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말했다. 죽어가던 자신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그 모습을 본 의사가 이건 기적이야 라며 놀라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라고 권한 것이다. 네빌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회복되었다. 몇 달 후 네빌은 청년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훗날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네빌의 가르침을 통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또 다른 환자의 경우를 보자. 어린 시절 그네에서 떨어진 후로 척추와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살아온 환자가 있었다. 별별 치료를 다했지만 그 고통은 39년간이나 그를 따라다녔다. 어떤 의학적 치료도 효과가 없었기에 그는 네빌의 가르침대로 통증의 원인이 된 어린 날의 사고를 상상으로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네를 타던 그날을 상상했고 바람이 불었지만 안전하게 그네에서 내려와 부모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렸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들기까지 그네에서 안전하게 내리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상상했다. 상상 치유를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달도 되지 않아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통증의 원인이 된 과거의 사고 자체를 마음으로 새로 그림으로써 평생 달고 산 난치병을 치유한 것이다. 소망을 이룬 느낌 속에서 살기. 네빌의 상상 법칙을 실천해서 희귀한 불치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 그들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혈액과 혈관이 굳어가는 희귀병으로 2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중환자가 있었다. 그 어떤 의학적 처방도 소용이 없었던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상상 치유를 시작했다. 친구가 보내준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를 보면서 그 멋진 해변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했다. 엽서의 자신을 마치 살아있는 풍경처럼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했다. 그가 상상 치유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몇 분간 밀려왔다. 그리고 통증이 멈추자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차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완전히 나은 것이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고 기쁨을 느꼈던 그는 거짓말처럼 불치병을 완치했다. 네빌이 강조한 치유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건강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소망을 이룬 후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라는 말이다. 네빌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를 치유해줄 진짜 명의. 나는 질병의 근원이자 치유의 근원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발병을 부추기기도 하고 치유를 촉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와 건강은 바로 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치유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 일이 의료 전문가들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무조건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주체성을 타인에게 넘기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병원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의학의 한계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가. 완치는 기대할 수 없이 증상만 완화시키며 평생 병자로 살아야 하는 병은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만성병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의학의 힘을 능가하는 크나큰 치유력이 있다. 마음이 만드는 만병통치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에게 내재된 강한 치유력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드는 생리작용으로 인해 면역력은 무한대로 강화된다. 의학의 예상을 깨고 기적적으로 나은 이들은 대부분 불치라는 진단에도 굴하지 않는 치유에 대한 믿음과 주체성이 있었다. 배우 이주실 씨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는 17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 그녀는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열정적으로 무대에 섰고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며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에 전념할 때 불치의 암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한부 1년이라는 선고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암이 오히려 은총이다 라고 말한다. 그녀는 올해 67이다. 아토피, 중풍, 암을 이겨내고 김팔팔 할머니로 통할 만큼 건강하신 내 어머니 역시 70대다. 노년의 그들이 보여준 크나큰 치유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자들이 밖에서 애타게 찾는 명의는 실은 자기 안에 있다.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건강을 책임질 진짜 명의 말이다. 삶과 병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환자들은 대부분 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난치 혹은 불치라는 진단에 휘둘려 절망과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병세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도 한다. 문제는 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부추기는 생리작용을 낳는 데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인체 생화학 작용을 통해 몸 전반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자들의 임상 보고에서도 중병을 진단받은 후 병세가 빠르게 악화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이용한 신약이 오랜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들은 후 완치되었던 암이 재발해서 며칠 후 사망한 사람도 있다. 두려움, 공포, 절망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에너지 고갈 등의 생리작용을 낳고 결국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심하게 놀라거나 공포감을 느낄 때면 온몸이 긴장해서 굳어지고 뒷목이 뻣뻣해지며 눈앞이 아득해진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모두 두려운 마음이 일으키는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이자 웃음요법의 창시자인 노먼 커즌스 박사는 질병의 치료에서 환자를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라는 말이다.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적잖은 두려움을 갖고 산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만성적인 걱정꾼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두려운 감정을 품고 산다면 심신의 스트레스로 계속 작용해서 필연적으로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96%가 하나마나한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한다. 결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나 아니면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매달려 걱정을 이어간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걱정은 걱정하는 그 일을 현실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이 현재 집중하는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병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걱정거리가 해소된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긍정적인 상상은 믿음을 강화하는 초강력 도구이다. 낳는다는 믿음의 강화. 자신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믿음은 자연스레 강화된다. 이를테면 첨단 과학이 밝힌 마음의 생리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 자신의 마음 치유력으로 이겨내지 못할 병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불치 및 난치병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적인 정보를 통해 심리적 두려움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치유 에너지다. 믿음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심신의 긴장을 이완하며 생리적 안정을 불러온다. 몸의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의 치유력을 잘 보여준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한 믿음이 치유의 생리작용을 촉진한다. 자신이 낫는다고 굳게 믿고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말과 글을 통해 건강하다고 자주 표현하는 것도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종교 생활을 통해 믿음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듀크 대학 해롤드 코에닉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교 활동이 긍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종교와 기도가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세계적인 심신의학병원인 메닝거 클리닉의 엘머 그린 박사는 어떤 환자들이 치료의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즉,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치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환자들이 결국 더 나은 현실과 치유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의 문을 연다. 문형철 감독이 그런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세계 양궁을 제패한 영광의 주인공인 그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2007년 말 갑상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선수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일기라고 말했고 스스로도 가볍게 여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강한 승부근성을 지닌 감독답게 암과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장했고 모든 병은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여겼다. 암 수술 후 10일 만에 전지훈련에 참석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결국 암에서도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반드시 낫는다고 믿을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낫는다는 생각이 몸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치유의 물질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자신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 한계를 부여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한계를 허물고 소망을 무한히 이루어내는 것도 믿음이다. 세상에 낫지 못할 병이란 없다. 첨단 심신의학과 양자 물리학은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실제 기적적으로 치유한 수많은 환자들 또한 그 사실을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다. 불치라는 고정관념이 불치의 현실을 만들고 완치한다는 믿음이 완치의 현실을 만든다. 이상 심심 낭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